어느 요 구성요건에 대한 해당된 행위가, 예? 요 구성요건에 해당된 행위가 이 말이에요. 정당방위란 요건을 갖추면 이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이게 정당방위가 되려면 이 행위가 이 말이에요. 이 행위가 뭔 행위냐 그러면 자기나 타인의 어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을 때는 비록 이 행위가 요 구성요건을 침해한 행위가 이 말이에요. 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자기나 타인의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을 때는 그 행위는 뭐가 된다? 정당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기 1항이에요. 2항은 이 정당방위 행위가, 이 행위가 정당방위라도 요게 정도가 초과되면, 과잉방위가 되면 그 형을 또는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거 과잉방위라 그러고요. 3항,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할 때는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뭐가 있어? 뭐를 방해하기 위한 거야? 요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돼야 됩니다. 부당한 침해라는 것은 위법성을 말해요. 현재 어떤 위법한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요된 행위입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강요된 행위는 다음에 여기서 표현수입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할 수 있어요. 위법성이 있으니까.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가. 자, 의사무능력자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느냐 이 문제죠, 지금.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 행위도 위법성이 있죠. 정당방위 할 수 있을 것이고. 3번. 경찰관의 불신, 이거는 3번 판례는 꼭, 이건 틀리면 안 돼요. 형사법부터 무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현행범 체포를 하려면 현행범 체포입니다. 현행범이란 요건뿐만 아니라 필요성까지 있어야 돼요. 필요성. 이놈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 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모욕죄입니다. 근데 현행범 체포를 못합니다. 이게 모욕죄는 모욕죄인데, 왜냐면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왜냐하면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면허증 줘놨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폭행한 이 폭행 행위가, 해당되는 행위가 뭐다?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는 뭐가 돼? 정당한 행위가 돼서 무죄가 됩니다. 두 번째, 화살표인데요. 경찰관으로 불법으로 지구대로 연행이 됐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건 함정 문제입니다. 당연히 불법이니까, 자신의 연행한 경찰을 폭행한 것은 불법이니까, 불법을 막기 위한 행위니까 이 폭행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폭행했냐면요, 이를 말리던 다른 경찰을 폭행한 거예요. 그럼 다른 경찰은 위법이 아니죠. 때리니까 싸우지 마세요. 말긴 것은 정당하잖아. 다른 경찰을 때린 것은 이거는 뭐가 돼? 폭행죄입니다. 뭐 상해죄 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해당 경찰 말고.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검사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긴급 체포는 위법이죠.
그래서 검사를 폭행해서 뭐가 돼? 정당방위입니다. 다섯 번째, 경찰관은 사람을 체포 구속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사전에 고지해야 돼. 고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 도망간 놈 때려잡던가 대항하는 놈 잡을 때만 잡아놓고 하면 돼. 그런데 경찰관이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를 나가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지 안 한 거예요. 불법이죠? 이때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안 되죠. 정당방위는 이거 무슨 행위가 돼? 이거는 정당한 행위죠. 요 정당한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못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 2번, 요것도 이제 바로 이건 내일 배울 거예요. 불신검문하던 중에 경찰관이 말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세워놓아서 정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당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불신검문하면서. 이때 그냥 내려서 경찰관을 폭행해서 뭐가 돼? 이건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왜? 경찰관의 불신검문은 정당해요.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야. 교도소에서 소란 피우니까 당연히 보호장비 채울 수 있죠. 교도관이. 교도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고. 4번이에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나중에 소송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밑줄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관들이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도로에 잠복 근무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건 때문에 잠복 중에 우연히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에 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당연히 형 집행장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우연히 만났으니까. 이랬을 때는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돼 있으며 묘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묘에다 동그라미. 형 집행장이 발부돼 있으면 그러니까 몇 개 고지해야 돼? 2개 말해야 됩니다. 요거 왜 시험에 안 나온 걸 모르겠어요. 아주 판례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2개 다 말해야 됩니다. 당신한테는 형 집행장이 발부됐으며 됐죠? 그리고 지명수배가 돼. 둘 중 하나만 빼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좀 가자는 건 정당한 겁니다. 이때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고요. 5번째도 소송법에서 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여러분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요,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냐면 경찰관, 체포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경찰관 입장에서 체포 당시 얘가 현행범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얘가 무죄 판결을 받든 어쨌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말을 듣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갑은 이게 자기 음식점이라 이 말은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봤더니 뭐야? 영업 허가가 을로 나와 있어요. 그럼 경찰관 입장에서 여기 갑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야? 우리 집이지. 그래서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것은 적법합니다. 얘가 이제 경찰관을 때렸어요. 요게 이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냐 안 되냐인데, 그 이제 갑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이제 재판할 때는 이제 누구 집인가를 보죠. 하지만 나중에 차후 사정이 아니라 경찰관이 체포할 당시에는 누구 입장이야? 경찰관 입장에서. 맞죠? 업무방해죄 맞잖아. 그렇다면 그 업무는 정당한 공무라는 겁니다. 경찰관 때린 것은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직장 폐쇄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 노조가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뭐야? 나 직장 안 해. 그만할 거야. 폐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 폐쇄가 꼭 조심해야 돼요.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이 폐쇄됐죠? 그럼 근로자들은 파업 못합니다. 나가야 돼요.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도 이 퇴고요구에 불응하고 사업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 이 사람이 불법이죠. 왜 남의 직장에 들어와? 그래서 해고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뭐다? 현재 부당한 침해죠. 해고 근로자들이 들어온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함정을 걸 때가 있어요. 사용자 직장 폐쇄가 위법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직장 폐쇄가 위법이면은 그 파업한 근로자는 퇴거할 필요가 없죠. 계속 파업할 수 있죠. 여기서 뭐를 물어보냐면 예전에는 이거 퇴거불응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물어봤어요. 왜? 직장 폐쇄가 뭐니까? 위법이니까. 근데 최근에 좀 다르게 물어봅니다. 조심해야 되니 경찰하고 승진계통에서 많이 최근에 물어봐. 여러분,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처음에 뭐가 해당돼야 돼? 구속요건에 해당돼야 돼. 그런데 직장 사용자의 근로자의 파업은요, 근로기준법에서 요건을 갖추면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파업 요건을 갖춘 파업은 뭐다? 처음부터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위법이에요. 그럼 근로자가 파업한 것은 뭐다? 위법성에 조각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가 아니야? 구속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퇴거불응죄가 안 되는가?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퇴거불응죄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가 아니다?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요걸로 자꾸 승진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위법성 조각이 되려면 전제요건에 뭐가 있어야 돼? 그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돼야 돼. 그런데 너도 근로자의 파업이 적법합니다. 적법하면 그건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범죄가 아니지. 이렇게 정리해놓고요. 싸움하고 정당방위입니다. 싸우면은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합니다. 싸우고 치고받고 붙은 것은. 정당방위가 안 되니까 여러분 뭣도 안 돼? 여기선 정당방위인데 여기에 정도가 지나친 걸 뭐라 그래? 과잉방위라 그래요. 그래서 과잉방위가 되려면 일단 무슨 요건을 갖고 있어야 돼? 정당방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싸우면은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니까 싸우면은 당연히 뭣도 있을 수가 없어? 과잉방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가해 행위가 싸우면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죠.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딱 2개 있습니다. 그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실제 싸움이 아닙니다. 집단 폭행에 대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집단 폭행이에요.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 불법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 이를 막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즉 가번 60세 노파 50대 부부가 2대1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겨? 50대 부부니까 남자지. 이게 묵사건이라 그러는데 도토리 묵에. 이 묵 파는 65세 된 노인이 시장에서 50대 남자가 기름집을 하는데 저 첩의 자식이야. 놀리고 다녀. 첩. 저 새끼 지금 막 첩이야 첩. 이게 남자가 2년이 둘이 싸워 붙으니까 이제 1대1로 당연히 누가 이기? 50대 남자가 이기지. 그런데 부부가 붙은 거야. 그래서 여자가 어떤데 시장에 장사하는 노인이니까 범죄는 아니지. 막 싸우니까 물어뜯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싸움 같으면 쌍방폭행이지. 판례가 그거는 폭행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2대1이라니까. 그래서 이 60대 노파의 그 행위는 물은 행위, 남자를 물어봤어. 뭐다? 정당방위로 봤어요. 두 번째인데 나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어느 여자 집에
몇 명, 얘네 적어놨으면 2명만 적어놨는데, 자신하고 아들하고만 한데, 실은 내가 2명 더 있어. 자기 여동생이랑 같은. 그러니까 4대1로 자기 남편하고 이제 어떤 성형이 의심되는 여자 집에 가서 막 2년 두둑이 팬 거야. 막 남자가, 이 남자의 아들이. 그 여자가 이제 안 맞으려고 막 휘둘렀을 거 아니야. 그 여자의 그 손톱에 의해서 남자가 여우적 그랬을 거 아니야. 막 휘두르니까. 당연히 여자가 이제 자기를 때린 집단 폭행죄로 고소를 했겠지. 그 여자 자기도 상처 입었다는 거야. 쌍방 폭행을 했는데, 이건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4대1로 붙었잖아. 아니, 1대1로부터 누가 이겨? 남자가 이기지. 20남자가. 그래서 이거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폭행을 또 방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간하고 니은은요, 니은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선에 내가 가나를 먼저 들어놓고 니은을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 판례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 월남전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70년대인데 이제 그 보초를 쓰는데 이제 그 군대 가면 보초 쓰면 이제 제일 성질난 게 늦게 나온 겁니다. 교대한 놈이. 그래서 교대한 놈이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섰던 놈이 같은 계급 똑같은 상병이야. 이 새끼 왜 늦게 나와? 뭐 새끼 둘이 싸이 붙은 거야. 둘이 쉽게 말해서 싸이 붙으니까 늦게 나온 놈이 이 새끼 쏴서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켈빈 총이라고 있어. 이렇고 내가 임마 올라오면서 사람을 한두 명 죽였어 새끼야. 너 같은 거 일도 아니고 총을 타닥 했어. 근데 그 안에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고. 근데 요 사람은 이제 모르지. 저 새끼가 나를 총 쏴서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뭐야? 갖고 있던 총으로 타닥 해갖고 쏴서 죽여버린 거야. 앞거리 봤더니 뭐더라? 자, 정당방위할 의사가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으로 뭐야? 얘는 죽일 의사가 없었잖아. 오상방이잖아. 오상방. 70년대 판례입니다. 아까 우리 오상방이 같으면 이게 막 엄격 책임질 무엇을 나오잖아. 그때는 이런 학설이 없었다니까. 판례가 뭐냐? 오상방이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어. 이해되죠? 왜가 없어? 자, 황당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 싸우면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섰을 때는 갑자기 총들이 된다 할지 이때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넘어서서 총으로 쏴서 죽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당방위 되고 그 상황이 비록 뭐라 할지라도 오상방이라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황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에서는 뭐를 냈냐면 그 니은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상황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한 20년 전이나 15년 전에 경찰 준비 선배들 이 판례 알아요. 종종 나오니까. 근데 그 후로는 이제 그렇게 낸 게 아니고 싸움을 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해 살인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정당방 인정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아까 우리 문제 풀었다시피 검찰직 작년도 문제에서 오상방위는 판례가 책임이 조각된다 했단 말이에요. 틀렸죠? 정당방위 조각으로 봤었죠. 그럼 역시 여러분 기출문제 그 사례가 기출문제 인터넷 많이 굴러다닐 건데 이 문제를 못 풀어요. 해설에서. 그걸 오상방위로 보면 판례가 없다. 그래서 그래 틀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판례는 오상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로 본 거야? 위법성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경찰직에 사례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 최근에는 뭐 한다? 그냥 니은 큰 글자로 나옵니다. 알아놓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부당한 침해가 언제 있어야 돼? 현재 계속 중에 있어야 돼요. 현재성을 보세요. 현재. 과거 건 안 됩니다. 과거 거나 뭐는 안 돼? 미래 거는 안 됩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격할 때 있지. 이게 현재성이 있다고 볼 거냐 없다고 볼 거냐는 당연히 뭐한다?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고 그 다음에 현재성이 없는 것 중에
1번은 이제 예전 고전적인 겁니다. 집주인이 며느리 뭐 관계 없습니다. 어떤 집주인이나 뭐 며느리나 임차인의 방의 창문을 쇠스라고 부셔버렸습니다. 돈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 집이라도 임차인 살고 있는데 부셔버리면 권리행사 방해죄란 범죄입니다. 근데 부수고 뭐 한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침해가 뭐야?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공사하는 사람인가 봐. 빼척이라고 빼로 쇠몽댕이 있어. 쇠몽댕을 들고 나왔습니다. 때려 죽여본다고. 그렇게 막 휘두르다가 마을 주민을 뗐어. 이건 어제 배웠잖아. 자, A를 때리려다가 B를 다쳤어. 방법이 착오지? 우리는 발생사실이 뭐야? 기수야. 맞잖아? 마을 주민에 대한 무슨 죄? 상해죄가. 이건 정당방위 안 된다는 거야. 최근에 2번도 나오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낫을 들었습니다. 낫 뭔지 알죠? 낫 위험하잖아. 그런데 낫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빼앗으니까 그 위험성이 뭐가 돼버렸죠?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과거가. 그래서 낫을 가지고 찔러 죽이면 안 돼. 왜? 낫을 빼앗아 버렸잖아. 낫을 안 뺏고 지 칼로 찔렀으면 정당방위 될 수도 있어. 그쵸? 낫을 빼앗아 버리니까 뭐가 돼? 과거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당방위가 상당성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이 상당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정도 범위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당성은 뭐냐면 사회윤리적 한계라 그래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최소한에. 그래서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찰관 됐을 때는 무조건 상당성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판단해?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 중에 있잖아. 아직도 안 끝났더라고 재판이 도대체.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도둑놈이 있었잖아. 절도범이. 그래서 그냥 있으면 당연히 뭐 잡아야지 도둑놈에 훔치니까 해서 막 때려가지고 도둑놈이 뭐야? 식물인간 돼버렸잖아. 경찰관은 뭐야? 그래. 현재 부당한 침해를 위한 방이 맞다는 거야. 하지만 지나쳤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구속까지는 안 시킵니다. 폭행치사죄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 재판했어요. 지금 하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당시 뭐 인터넷에 학생 사람들 그랬잖아. 그럼 내 집에 들어온다면 어쩌라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냐 이 말이야. 아니. 그래서 모르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폭행을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제 정도가 지나쳤다는 거야. 식물인간 만들어버린 게. 알겠죠? 상당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성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경찰관이라도 상당성 인정되는 1, 2, 3, 4, 5가 이 정도는 누가 봐도 당연한 걸 거예요. 1번이에요. 깨진 병으로 찔리고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상대방을 단순히 껴안았습니다. 그만해 좀 하고 이렇게. 껴안고 상대가 또 멱살을 잡는다. 못 움직이게 이게. 이 정도는 허용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2번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야 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여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유부녀입니다. 갑자기 그 젊은 남자들 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자가 이용은 일은 그거야. 이제 밤인데 여름입니다. 남자가 하나는 21살이고 19살이니까 하나는 끈트 선수야. 하나는 이제 대학생이고. 근데 술을 마시고 2차를 마시려고 하는 새벽 1시쯤 됐는데 여자가 부른 거야. 길거리에서. 총각 부르니까 이제 왜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술이 취해서 못 걸어가겠는데 나 좀 부축 좀 해가지고 우리 집 데려다 놨어. 젊은 새끼들이 아싸 이게 웬 떡이냐 했겠지. 그렇잖아? 양쪽에 부축하다 갑자기 골목으로 확 꺾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의 입을 맞췄는데 그 다음부터가 서로 말이 달라.
남자 혀가 끊어져온 거야. 남자 혀를 이제 잘라버린 거야. 근데 왜 잘랐냐 했더니, 그 여자는 갈비가 나와버렸어. 끈투서 쳐가지고. 여자 말은, 갈비뼈를 쳤대, 먼저. 남자가, 여자가 아프잖아. 갈비뼈 나왔다니까. 끈투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혀를 여트래. 해서, 딱 여자 입장이고, 남자 입장은 여자가 치면 좋다고 하더니, 갑자기 혀를 먹고 혀를 안 놓더라는 거야. 그게 뜻다른 건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1심 경찰 입장은 당연히 뭐가 돼? 정당방 인정 안 한 거야. 상당성은 뭐, 근데 혀를 잘 전하는 거야. 1심에서도 여자한테 상해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기분 접은 거지. 대한민국 여자들이. 그러면 강간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2심과 대원 판례가 뭐 한다? 상당성 인정한 판례. 무슨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판례는 이제 1심 판례지만 한 말을 바꿔보자고. 1심 판례야. 지금 뒤바꿔질 수도 있어. 확정된 판례 중 하나 뭐가 있냐면, 세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둘이서 잠을 잤어. 남자와 여자는 애인 관계야.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의 남자를 저녁에 강간한 거야. 요즘 세상에 웃겨. 예전에 어떤 남자가 요즘이 아니야. 여자는 필요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보니까 뭐 자기 이제 여자친구 옆에 자는데 이렇게 한 거지. 막 혀를 집어 넣은 거야. 그래서 남자 혀를 절단해 없어. 뒤바꿔진 거지. 경찰이야. 뭐야? 과잉방이야.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됐지? 그럼 그렇게 암기하니까 아니 모른다니까. 근데 엊그제 나온 1심 판례야. 또 정당방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야? 쉽게 말해서 판사 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만 알면 돼? 지금 대법원 판례만 알고 있으면 돼. 시험 그것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은 무조건 뭐야? 내립다 뭐야? 과잉방 인정 안 하는 거야. 경찰은. 이걸 알 수가 없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혀절단 몰라. 알겠죠? 물론 경찰 재량으로 뭐 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혀절단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그 자식이 하도 욕하니까 한 방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정당방위로 봤고요. 4번. 자기가 술집 하는데 을등이 3명이 와서 막 방에다 내실까지 해서 오줌도 누고 막 하자 업어치고 던져버렸습니다. 정당방 인정해 줬고요. 5번째. 절도로 오인받아서 밤에 야간 집단폭행을 당하자 그 손톱깎이 칼이 쬐끈하잖아. 이거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로 보고. 안 되는 거니? 당연히 일본. 아니 아무리 국군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사찰하든 말든 근다고 탈령하면 안 되지? 정당방 인정 안 됩니다. 통행로에 그 통행로 있잖아. 자기 땅이라고 파버립니다. 자기 땅도 통행로는 손대면 안 돼. 교통방해죄입니다. 안 되고요. 그 3번. 경찰관들의 진압이 아무리 불법이라도 경찰관에게 PVC 파이프를 휘둔다 할지 진압 장비를 빼서 경찰관에 때린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정당 인정 안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수년 동안 자신을 강간한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거 간혹가 잘못 나온 책들이 있어요. 이때 이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깨워갖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깨워갖고 이제 죽였어. 자기 애인이랑 같이 죽였는데 이 경우 이제 그 변호사 측은 현재의 부당한 침입이었어요. 현재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그게 뭐냐면 계속적 위법이라 그래서 당시 독일에서 유행한 이론입니다. 계속적 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런 거야. 독일에서 어떤 정신병자 놈이 날마다 유치학교가 도망가는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질 나지. 그래서 도망가는 놈 보고 총을 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당 깨고 도망가지 없지. 내일 밤에 또 올 거야 저 자식. 현지성을 인정했어. 이걸 계속적 위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현재는 위법성이 없다. 앞으로 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길 주장한 거야 변호사들이. 근데 판례가 현재성 입국을 떠나서 이렇게 했어 판례가. 그래서 여기 유명한 김보은 사건인데
현재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다고 잠자는 사람 죽이냐는 거야. 깨워갖고. 뭐가 없다? 상당성이 없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현재성 아무 관계 없어. 어떤 책에서는 현재성이 없으면 큰일 나. 현재성이 논하지 않았고 상당성이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이혼 소송 남편이 변태해서 남편을 칼로 찔러줘요. 당연히 상당성이 없습니다. 상당성이 없으니까 뭣도 아니야? 일단 과잉은 상당성을 초과해. 상당성 자체가 없다는 거야. 잠자는 아버지를 죽인다 할지, 싸움마다 죽인다 할지, 남편은 죽이는 거 상당성 자체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야? 정당방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뭣도 아니야? 과잉. 헷갈리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싸움도 끝났는데 갑자기 병 탁 깨가지고 야 새끼인데 죽여버릴 거야 했던 거. 당연히 뭐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고. 일곱 번째, 자기 밤나무 단지에서 밤주 한 떨어진 거임. 그것도 18개 담는다고 두 개 팬단 말이야. 안 되고. 상관이 기합 낀다고 총 싼 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때린다고 7군데나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상당성을 초과한 거를 과잉방위라 그러고요. 이러한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했을 때는 벌하지 않는데 책임이 조각됩니다. 과잉방위는. 왜? 정당방위가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찍을 수도 있어. 무조건 과잉방위 아니라 그러면 돼요. 3개 외에는. 그만큼 우리 판례가 정당방위를 인정 잘 안 합니다. 판례가. 자, 그런데 2번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최근 판례고요. 나머지 판례들은 거의 한 5, 60년 전 판례들이에요. 3, 40년 전 판례에서 잘 안 내. 그 아주 흉악한 오빠가 있었어. 오빠가 이 새끼 아주 개 같은 새끼야. 그날 저녁도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전 집안 식구를 막 죽여버린다고 휘둘고 다니는 칼 갖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내가 여동생인데 오빠의 목을 졸랐어. 못 움직이게. 그리고 이제 뭐 한다? 옆에서 이제 막 엄마도 잡고 언니 잡고 3명이 잡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목을 꽉 누르니까 어느 순간쯤에 가니까 이 남자가 이제 의식이 상실됐겠지. 기절했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있어? 현지성이 있죠. 근데 요 의식이 상실된 이 순간부터는 뭐가 없어? 현지성이 없죠. 맞죠? 남자가 죽었어. 그래서 경찰 입장과 검찰은 현지성, 어차피 죽은 거는 여기서 눌렀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현지성이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지 않냐는 거야. 현지성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건 살인죄라는 거야. 이게 되죠? 그러자 변호사 입장은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야. 아닌데. 지금 이 순간과 이 순간이 극히 먼 상태야. 짧은 상태잖아. 이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야. 이 연속된 행위 중에서. 알았죠? 지금 여기와 이 사이는 극히 짧은 시간에서 이게 하나 연속된 1년의 행위인데 1년 연속된 행위인데 이걸 구별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죠? 하나의 행위로 봐달라는 겁니다. 하나의 행위로. 그러면 이 경우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현지성이 있어. 상당성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을 목졸라 죽인 것은 상당성을 뭐한 거야? 초과한 거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 경우 밤이잖아. 당황, 새 여자가 막 무서워서 한 거니까 상당성은 초과했지만 야간에 불안, 흥분, 당황으로 일한 거니까 뭐한다? 책임이 부각된다. 판례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 읽어 들어갈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은 별 의미가 없고, 자, 2번에 그 사례는 내가 적어 놓은 거고,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 밑줄 끈 거 쭉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의 금 질시가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여야 할 것이나, 맞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상당성이 없지. 이미 기절한 놈 계속 누른 거랑 마찬가지잖아. 여기서 기절한 거 계속 눌러 죽인 거잖아. 그런데 극히 짧은 시간이지 이게. 뭐 하루 누른 것도 아니고 뭐 길어봤자 한 2, 30분이지 않겠어. 짧은 시간 내에 계속 행해진 피해와 같은 이와 같은 일련 행위는 이를 뭐한다? 하나에 뭐로 봐야 된다? 전체로서 행위. 시험 잘 나옵니다. 이 판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된 전후 행위는 뭐다? 하나의 행위로 본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상당성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사람을 죽였지. 무슨 행위야? 과잉방위야. 하지만 이걸 언제 했어? 야간에 했지. 무섭지. 그래서 책임이 된다. 알았지? 요것만 쓰면 되고 3번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요건 60년대 판례인데 벌써 대부분 판례가 국어 문법도 틀렸잖아. 극장 구경이 뭐냐? 영화 구경이 맞지. 안 그냐? 예. 그런데 더군다나 사례를 봐봐. 세상에 길거리에서 여가 이제 그 피해자 을이 조카입니다만 17살 먹은 여자인데 길거리에서 음경이 뭔 줄 알지? 여자 앞에 이걸 내놓고 소문 벌면서 키스하자고 달려들고 그러자 또 갑이 막자 갑을 때리고 도망가자 이번에는 처병을 넘겨뜨려서 당시 무법천지잖아 예전에. 그래서 갑이 있다가 와서 그냥 발로 찼어. 자기 처 위에 있는 사람을 맞고 죽어버린 거야. 맞죠? 이건 다 상당성 인정된다. 그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하지만 사람 죽었지? 과잉방위다 이 말이야. 하지만 사망, 야간이지. 그래서 무죄란 건데 이건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될까? 엄청나게 살이 길지. 잘 안 내. 그래도 한번 읽어만 더. 과잉방위가 지금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읽어는 두는데 주로 3번, 1번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3명에서 막 정을 막 집단 폭행, 막 죽인다고 막 뛰가니까 정이 도망가면서 손에 든 게 꽃갱이자루야. 휘두르다가 뭐야? 뒤따라던 놈이 맞고 죽어버렸어. 이 정도도 과잉방위로 봐서 인정해줬어요. 오상방 했었죠?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 폐쇄. 항상 기치면 적법 이거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번엔 근로자들의 행위가 위법입니다. 근로자 행위가 사업장 내로 들어오려고 한 것은 위법이죠.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2번이에요. 불법한 체포에 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고요. 3번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합니다. 당연히 위법이죠. 정당방위 할 수 있어요. 이 정당방위는 뭐 자기뿐만 아니라 관계없어요. 제3자의 법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그 범죄자를 보고 막아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4번이에요. 자, 여러분 선거 도중에 상대방 후보 자체를 당연히 문제 삼죠.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정당방위 못합니다. 위법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1번 경찰관이 불법 임의동행을 하면서 갑자기 손목을 불법이죠. 임의동행하면서 손목 못 꺾습니다. 불법 내일 할 거예요. 경찰관을 폭행은 정당방위고
2번 싸우면은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싸우면은 뭐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뭣도 안 돼? 당연히 과잉방위도 안 됩니다. 3번이 틀렸고,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뭐다?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러한 방위 행위는 수비, 공격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런 수비든 공격이든 그 행위가 되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상당성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격투, 싸움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안 될 것이고, 하지만 3번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 한쪽 당사자 일방적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이때는 인정되는데 두 개밖에 없죠. 60세 노파고 그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오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경우 3번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중거부권 없습니다. 중거부는 자기가 증언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돼요. 증언거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증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4번은 다 할 거고, 위법성 조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이제 이따 배울 죽은 사람의 다음 적 있네. 승낙은 추정적 승낙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어요. 아버지의 추정적 승낙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자의 추정적 승낙은 안 되고, 2번 경찰관에 불신 검문할 때 운전면허증 주고 요과자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죠. 이때 경찰관은 폭행 정당방위. 2번이 맞고, 3번 엄청나게 책은 잘 나옵니다. 그 자동차로에 그 사람을 칠 듯이 전진한 경우 있잖아. 이거 특수폭행죄입니다.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건 정당방위 아니에요. 특수폭행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한 거예요. 몸이 안 닿아도 관계없죠. 폭행죄는 무슨 범이야? 행위만 하면 돼. 거동범이야. 별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방법에 제한이 없지만, 아직 안 배웠죠? 승낙은 반드시 언제 써야 돼? 행위시에 있어야 됩니다. 행위시에. 사후 승낙은 승낙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 좀 합시다. 이건 그 시험이 절대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긴급피난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구성요건에 해당 행위가 어떤 이게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면 이 구성요건에 해당 행위라도 정당한 행위가 된다. 이게 바로 긴급피난입니다. 여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양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피난, 야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피난 자체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내가 해놓은 겁니다. 정당방위와 비교를 해봐라라는 문제가 옛날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핫설스 해봅시다.
우선 본질론을 보게 되면 정당방위는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한 정당한 행위죠. 근데 긴급피난은 이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도 있고 안 된다는 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을 죽인 행위가 다른 사람을 죽인 행위가 이 말이에요. 어떤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면 정당한 행위가 되냐는 겁니다. 남을 죽인 행위가 이 말이에요. 된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어떤 경우냐 보자고요. 자, 봐봐. 우리가 불이 났는데 뭐 지하철 같은데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앞에 간 놈 뭐야 밀어버리고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죠? 그럼 그는 죽었어.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 거란 말이야. 이게 정당하다는 거야. 이게 판례야. 정당이 요청된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은 처벌할 수는 없지만 왜 처벌을 못하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 게 정당하진 않다는 거야. 하지만 뭐한다? 비난을 할 수 없지 않냐는 거야. 비난. 그럼 비난은 다음에 책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 것은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학설이 있어. 그럼 그렇게 되면 그 학설은 뭐가 돼? 긴급피난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 하나 있고 뭐야? 책임이 조각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뭐한다?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긴급피난을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야. 그걸 이원설이라 그래. 이원설. 두 개로 나눈 본질을. 우리나라 판례는 뭐야? 위법성 조각돼. 어찌됐든 뭡니까? 정당방위 이런 게 없는데 긴급피난 나와 있어요. 정당화적 긴급피난, 위법성이 조각된다. 면책적 긴급피난, 책임이 조각된다는 건데 이거 어떤 경우냐니까 내가 살기 다른 사람을 죽인다 할지 또는 내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똑같은 법이야. 이런 경우라 보고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뭐다? 그냥 위법성 조각사유야. 안 나눕니다. 그 다음에 긴급피난도 현재고 아까 정당방위도 현재죠. 둘 다 현재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정당방위는 아까 미래건 안 된다 그랬었죠. 지금 현재를 말하는데 긴급피난은 미래 것도 됩니다.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피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유난이 닥칠 때가 있어. 뭐냐 그러면 지금 막 봄 되니까 이 옆에 축대가 무너지고 있어. 아직 무너진 건 아니야. 놔두면 뭐야? 곧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남의 축대지만 뭐한다?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긴급피난의 위난은 현재성은 정당방위보다 조금 넓어. 미래 것도 포함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아파트를 철거하는 건 위험하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를 하려면 현재의 뭐야? 아까 부당한 침해지. 근데 긴급피난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뭐야? 현재의 뭐다? 부당한이 아니라 위난이야, 위난. 위법성이 없어도 돼. 그 다음에 4번. 정당방위는 누구한테 하냐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만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못 하는데 긴급피난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피난을 피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위난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정당한 제3자의 법익도 침해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버스를 사람이 침 다치니까 길거리로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통행이 죽었다는 거. 가다가 죽어버린 거죠. 하지만 자, 따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현재 뭘 피하게 한 거야? 위난을 피하게 한 거야. 긴급피난으로서 그 행위는 정당하다가 판례야. 누가 죽었는데?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 정당한 제3자가 죽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바로 뭐다? 긴급피난이야. 정당방위는 안 돼. 누구한테 해야 돼? 위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해야 돼. 정당방위는. 근데 긴급피난은 누구한테 하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을 방어적 긴급피난이라고 그러고요. 정당한 제3자한테 하는 걸 공격적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거기 들깨를 바꿉시다. 멧돼지라고. 멧돼지가 자신을 물으려고 합니다. 멧돼지가 현재 위난이죠. 그래서 멧돼지를 죽여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멧돼지 죽으면 야생물 천연기념물 그 위반이잖아. 멧돼지 못 죽입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위반이지만은 뭐다? 현재 위난을 피하게 한 거죠. 이건 무슨 피난? 방어적 긴급피난. 그런데입니다. 이 멧돼지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거 침입이죠? 정당한 제3자에. 하지만 뭐야? 위난을 피하기 위한 거죠? 공격적 긴급피난. 이렇게 합니다만은 구별식은 없는데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는 이 보호되는 법익이 개인적 법익만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가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돼 버리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돼 버립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막 누가 막 여러 명 울러다니면서 막 이런 몽디 들고 다니면서 범죄 단속한다고 민간인들 하고 다녀봐봐. 부서서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막 여기서 야 불자지 마. 네가 뭔데? 쉽게 정당방 위법이니까. 해병대 전우애들 있잖아. 그 사람 막 쓰고 막 다니잖아. 기분 무지하게 나쁘지. 지가 뭔데? 싸움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 질서나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는 개인이 만다 위반하더라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싸움 벌어지니까. 그래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 되지만 국가나 사회 질서에 대한 정당방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위난을 위해서, 사회 위난을 위한 긴급피난 관계없죠. 국가의 위난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당성입니다. 정당방위 아까 상당성은 뭡니까? 최소성이죠. 최소. 근데 긴급피난에 여기는 아까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도 있었죠. 그래서 뭐가 요구되냐면 보충성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어야 됩니다. 긴급피난에 어쩔 수 없어요. 보충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수단뿐만 아니라 균형성, 보호라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까지 비교해야 된다. 긴급피난을 하려면 그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최후 선택이어야 되고 위난으로부터 보호받는 법익이 더 커야 되고 정당방위는 보충성 요건이 아닙니다.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돈 달라고 합니다. 돈 줄 수도 있고 뭐야? 도망갈 수도 있고 주 패볼 수도 있죠. 맞죠? 주 패버린 걸 뭐라 그래?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긴급피난 강도를 피해서 남의 집에 뛰어들어갈 때는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이죠. 어쩔 수 없을 때만 허용이 됩니다. 충분히 남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옆에 경찰서도 있어. 그럼 경찰서 뛰어들어가야지. 긴급피난 안 됩니다. 긴급피난은 어쩔 수 없는 수단만, 최후수단. 보충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갑정당의 당직자들이 국회 외교통상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입문을 쌓인 집기를 손상하고 유리창을 깨서 물을 분사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지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입니다. 국회의라는 것은 다음에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설사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다음 절차에 충분히 바로잡을 수가 있다. 당연히 이명박대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고요. 긴급피난은 제한되는 자가 있습니다. 경찰, 소방관들은 긴급피난 못합니다. 물론 이들은 형법의 긴급피난 못, 자기들 법에는 있어요. 소방법, 경찰관 공무원법 긴급피난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형법이 긴급피난은 안 된다는 거. 제한됩니다. 이 말이에요. 제한된다는 거고. 자초인한, 자신이 초래한 인한입니다. 그래서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은 안 됩니다. 즉, 자,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했어요. 여자가 소리를 지니까 남자가 이제 손을 막았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손가락을 확 깨물어 버렸습니다. 여자 행위는 정당방위죠. 왜? 지금 자신을 강간한 남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은 뭐가 돼? 손가락을 깨무니까 지금 사람의 지금 상해를 가했잖아. 손가락 확 깨물어. 손가락 끊어도 깨물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거니까 여자의 행위는 뭐가 돼?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손가락이 끊을 것 같으니까 뭐 손가락 빼야 되잖아. 정당방위 안 됩니다. 왜? 여자 행위가 정당하니까. 남자는 뭘 주장했냐? 얘가 이빨 부러졌단 말이야. 긴급피난 정한 거야. 자, 여자의 치아를 결손한 이빨을 부러뜨린 게 뭐다? 현재 내 손가락이 뭐야? 끊어질 것 같은 유난이 있다는 거야. 근데 판례가 그래, 이 위난을 네가 초래했지 않냐는 거야. 응. 그래서 긴급피난 정하는 겁니다. 남자 시책은 뭐가 돼?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무지하게 나오고. 두 번째입니다. 태풍이 불었어. 태풍. 그래서 남의 양식장 옆에다가 배를 정박해놨어. 배를. 근데 배가 이제 남의 양식장에 들어가서 뭐한다? 양식장에 재물을 뭐했다? 송괴했다는 거야. 이거 고의 있다 없다? 인정된다 그랬어. 아, 그랬잖아, 범이. 왜냐면 이게 고의가 없으면 과실이 돼버리면 과실 재물 송괴죄 없잖아. 긴급피난을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재물 송괴 고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배 선장은 뭘 주장했어? 현재 위난을 주장한 거야. 어쩔 수 없지 않냐. 선원 다 죽게 생겼는데 태풍에서. 인정되죠? 물론 여기서 잘못은 있지. 왜? 새끼가 태풍 분다가 빨리빨리 도망가지. 왜 늦게 도망가? 바다 한가운데 태풍 만나버렸잖아.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약간 일부러 뭐야? 그 태풍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고 자기는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겠지. 자초가 고의야 과실이야? 과실. 이때는 인정된다는 거야. 잘 나옵니다. 1번하고 2번. 1번은 고의야 과실이야. 이 유난히. 고의지. 강간이 보면 고의잖아. 1번, 2번에. 판례. 여러분, 긴급피난을 인정한 판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기형아, 산모 건강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모를 피하기 위해서 뭘 했어? 자,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 낙태가 뭐다? 산모의 현재의 뭐야? 위난을 피하기 위한 거란 거야. 긴급피난 인정했고요. 아까 태풍 했고요. 안 되는 겁니다.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 했냐 했더니 대한민국의 현재 위난에서 국회의원 안 되려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재물손괴, 남의 그 TV 그 안테나를 케이블카 손괴시키고 잘라버렸습니다. 왜 잘랐냐 그랬더니 안테나 시청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근다고 자르면 안 되지. 좋게 철거를 요구해야지.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집회신고를 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못 들어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양대학교로 간다는 거 안 됩니다. 최근에 사범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자기 기회를 해 어떤 그 유명 무슨 테라먼키 있잖아. 그거 한번 물면 안 놓은 게 미국 게 물고 안 놓은 거야.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 영상 있습니다. 나 그거 봤어. 전기톱으로 썰어버렸어 그 개를. 와, 잔인한데 그 사람도 봤는가 봐. 그래갖고 한국에 자기 개를 썰어버린, 남의 개를 썰어버린 거야. 진돗개를. 다른 개가 물고 안 노니까 그 있어 무서운 개. 판례가 그러니 뭐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재무손괴지.
남의 개를 정통 썰어버렸잖아. 그런 얘기는 아니라 내 개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상당성이 없다. 그런다고 전기톱으로 그 개를 썰어본다는 것은 비윤리적이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 자구행위는 진짜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할 건데, 여러분 혹시 시험 볼 때 자구행위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세요?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데, 자구행위는 이런 겁니다. 그 민사소송이 관련된 거예요. 민사소송 이렇게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합니다. 이걸 보존이라 그러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을 행사해서 배당을 받는 건데, 자구행위란 이러한 민사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또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도망을 잡아주세요 할 수도 없어. 이때 스스로 채무자를 억압하는 걸 경우, 사람 억압했으니까 뭐가 돼? 체포감금이 되겠죠. 이 사람을 체포감금한 게 뭐가 된다? 자구행위로서 보게 되면은 정당행위가 되는데, 여러분 이 자구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에 국가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자, 채무자가 도망을 가니까 경찰 도움 받을 수가, 법원에 가문 처분할 수 없겠지만 112로 전화 누르면 5분 만에 오죠. 경찰의 도움을 항상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마다 자구행위가 아니라고 하세요. 이건 나오면 혹시. 자, 이건 당연히 정당방위와 똑같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위법한 채무자에 대해서. 차이점. 정당방위는 사전적 긴급행위, 법익 침해 전에 하지만 자구행위는 지금 이미 법익 침해에 대해서 소송하기 전에 하는 거죠. 사후적 긴급행위라 그러고 이미 침해가 돼야 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자구행위는 채권자만 합니다. 채권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합니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 할 수 있죠. 위임받은 사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그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그럼 뭐가 돼? 자구행위입니다. 이건 채권, 다른 사람 못 합니다. 채권자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구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 상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없어요. 과잉 자구행위는 있는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라는 게 없고, 1번, 2번 무조건 뭐다? 자구행위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구행위가 그 예전에 경찰직 같은 데서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응? 옛날에 한 15, 16년 전에 나왔는데 그거 이해하려고는 머리 아픕니다. 왜냐면 민사소송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나오면 무조건 뭐다? 자구행위 아니다 그러면 돼요. 무조건 안 된다. 자구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